다 이제 준비하시는데 뭐 많이 걸리죠. 정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32세 남자분이시고요. 그냥 제가 소화기 대가니까 전복 드시고 설사하고 발열, 두통 이런 걸로 오셨습니다. 기저질환 없다고 하셨고 술, 담배 좀 하시고 장염으로 입원을 했고요. 입원 안 되니까 이제 EKG랑 체스트 엑스레이 이런 거 다 찍는데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으셨고요. 요즘에 이제 AI가 이렇게 좀 해줘서 사실 판독을 안 기다리고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EKG 상인데 EKG 상에서 조금 이상한 게 이제 V1하고 V2에서 이제 R 웨이브가 아예 보이지가 않고 V3까지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QS파가 보이고 그래서 이게 항상 이런 경우에 약간 좀 septum 쪽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32세 남자라서 좀 증상도 없어가지고 그냥 순환기내과 혈증 보면 되겠다 생각하고 하고 또 요즘에는 이게 AITI 뭐 LVSD 점수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신부전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AI가 예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컷오프가 9점 정도로 해가지고 그 이상이면은 뭐 신부전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좀 순환기내과 혈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악 마커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혁신 기술 해가지고 비급여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심존박을 보시면은 이제 파라스널 롱에이시스랑 그다음에 에이피컬 포챔버를 보시면 이제 septum이 월이 조금 어떤 부위는 좀 가늘고 어떤 부위는 좀 특히 이제 베이스 쪽이 되게 두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여기가 거의 보통 이제 최대 직경이 그러니까 직경이 한 septum을 한 1cm 정도로 보거든요. 최대한 늘어났을 때. 근데 이제 여기 베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2cm 가까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AV Vmax를 측정을 했는데 뭐 속도 자체는 그러니까 뭐 협착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septum의 월에 두껍고 이런 경우 있을 경우에 이제 혹시 그 LVOT 아웃렛이 혹시 폐쇄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심장 초음파에서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AV Vmax에서는 이제 속도 증가는 없었고 협착이 없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병원의 순환기내과에서 이제 수프라 스타널 노치까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수프라 노치 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에어로타 공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속도 측정해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에코 상에서 이제 판독 주기로는 그냥 시그모이드 septum이다 해가지고 LVOT에 obstruction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셨고 그외에 뭐 EMF도 괜찮고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처음 봐가지고 좀 공부를 했는데 시그모이드 septum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저부가 중위부보다 2mm 이상 두꺼운 경우로 이제 S자형을 중격으로 얘기를 하고요. 뭐 찾아봤는데 septal bulg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성 심장병, 이제 흔히 우리 HCMP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심근 전체가 두꺼워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초기 단계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EKG 상에서 아까 V1, V2의 큐파 이상이 보이기도 하고, 보통
전체 인구에서는 한 1.5%, 그다음 70대에서는 한 18%로 좀 나이에 비례해서 좀 많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HCMP와 마찬가지로 LVOT의 이제 폐쇄가 동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뭐 HCMP에 준해서 보면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증상이 뭐 가슴 통증이라든가 호흡 곤란, 그다음에 심박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그런 것들이 이제 증상을 나타난다고 하고, 예후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고혈압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심장 기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환자의 바이탈을 보니까 이분이 혈압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높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외래에 오셨을 때 이제 고혈압약을 먹자 했는데, 이제 본인이 지금 체중이 한 109쯤 되는데 체중 관리를 먼저 좀 해보겠다 하고, 약은 일단 안 되게 젊으신 분들 약 잘 안 드시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증례입니다. 간단한 증례인데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초음파를 우리가 진단을 하나에 있어서 좀 뭐랄까 진단에도 도움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환자 추적 관찰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초음파가 되게 큰 감동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제 애기거든요. 축하합니다. 그러겠네. 3월달에 했는데 지금 이제 17주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거 데모를 빌려가지고 집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V스캔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심장 뛰는 거를 직접 병원을 안 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초음파를 배우기 참 잘했다. 그런데 그래서 한번 그냥 넣어봤습니다. 네, LVOT 옵스트럭션이나 이런 걸로 보실 때는 쌤이라고 얘기해서 파라스타나 롱에서 우리가 도플을 띄워서 MR,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베이자 septum 두꺼워져 있으면 플로우가 LV에서 에어터로 넘어갈 때 좁아지니까 벤티 이펙트라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게 마이트럴 밸브가 땡기거든요. 테더링 하면서 땡기니까 그게 MR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거나 그러면 그게 좀 옛날에는 M모드를 거기 그 마이트럴 밸브에 꺼서, 그러니까 그 septum 자체에 마이트럴 밸브가 팁이 원래 탁 붙었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쭉 달아가 붙어가 있으면 그걸 안테를 세터 모션이라 가지고 달라붙어 있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좀 중요한 게 LVOT 플로우를 재야 되는데, 이게 저렇게 돼버리면 이 프로를 어디에 갖다 대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파이브 챔버 뷰를 보고 에어틱 밸브가 열리는 지 가방에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좀 보긴 보는데, 저는 봤을 때 베이자 septum 좀 두꺼워져 있고 MR 있고 하면 그거는 조금 혈압 들쳐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나. 근데 말씀대로 저 베이자 septum은 두꺼워져 있는데 저 HCMP의 한 타입 아닌가, 뭐 베이자 타입이어서 좀 얘기하는데 그렇게 과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봤을 때 사실 실제로 제가 나이 드시면 할머니들 고혈압 있고 오래되면 해보면 이게 베이자 septum이 두꺼워진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 저걸 갖다가 M모드로 재버리면 심장 질량이 크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오버에스티메이션 해버리니까 레스가 크게 나오니까 실제로는 저기서 재는 게 아니고 잴 때는 그 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M모드를 끌 때는 그 밑에서 끄라. 그 위에 좀 두만 데서 섞어버리면 저기 다 오버에스티메이션 돼버리니까 실제 그 밑으로 해서 살짝 긋고, 그 다음에 파이브 챔버표 할 때, 그 다음에 LVOT, 그 다음에 뭐 데프 쉐입인가 뭐 그런 것들 있는 거 좀 말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수프라스텔 너치뷰에서 그걸 봤는데, 저게 모르겠어. 저걸 갖다 왜 PW를 켜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CW를 켜야 되는 거 아닌가? CW를 켜서 에어틱 밸브 속도 측정한 것 같은데, 저기 수프라스텔 너치뷰에서 에어틱 밸브 속도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서 뭐 그렇게 본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마 그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VOT 나가고 에어틱 밸브 나가면서 다시 그 속도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브 에어틱 밸브라 에어틱 밸브 밑에 이게 막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그쪽 속도가 빠른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 환자는 순수하게 베이자 septum 좀 두꺼워져 있고 뭐 혈압 있으면 혈압 좀 조절해보면서 그래 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파라스타나 롱에서 마일드 아메리카노 인퓨전 보는 것 같은데 그 눈은 정상으로 보이는 겁니까? 이렇게 그 동영상 보시면 그 앞에 동영상 보시면은 파라스타나 롱에서 저쪽에 뒤에 저 새까만 저거는 그건 아니에요. 퓨전은 안 봤습니다. 퓨전 아니에요. 그냥
네, 뭐 지방이나 그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스타를 나치뷰가 한번 제가 에어텍 다이섹션을 요거로 찾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아까 전에 앞에 보여준 데서도 그 메디칼 아이에서 나오는 LVSD 그 AI 프로그램을 쓰셨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이제 실제로 저도 지금 연구용으로 좀 받아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19.1이면 그 계기로는 상당히 EF가 하트 페일리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선생님 써보시니까 어때요? 하트 이게 페일리어 사실- 측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가요? 제가 첫날에 근무할 때 이제 고혈압 이제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진단을 하는 것 같고 확실히 좀 그 엔티프로비엠피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좀 더 예민하게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은 아까 엔티프로비엠피 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게 좀 잡아내는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뭐 원래 선별 검사가 원래 그런 게 좀 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도 19 같으면 되게 높게 그래서 이 케이지만 보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 섹터를 MI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 기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비행병원은 못 봤습니다. 지금 이제 선별 검사로 혁신 기술로 돼 있어서 3차 병원급만 받을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저거를 10만 원 받아요. 참 심장 좋은 사람 같다. 근데 이제 그 3차 병원에서는 저걸로 그냥 EKG를 찍어라 리딩을 돌리는 거라서 시간 되게 짧죠. 근데 자기들이 얘기한 거는 센시티비티가 되게 높다고 돼 있어가지고 검사 도와주고 병원이 좋지 뭐. 또 알아주고.